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먼저 올리는 파워시황이다 보니까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라이브를 했을 때 뜨겁게 많이 봐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마음이 많이 불안하신 상황들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을 좀 잘 관리하자 라는 쪽에서 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잘 또 체크해 주시고 다 좋습니다. 다음 레벨로 가는데 그 중간에 내가 어떤 마인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다우지수는 최고가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상 없어 강해 라는 쪽들이고, S&P 500도 지금까지 흐름 쪽에서는 중요한 지지권 근접도 터치한다 바로 올라오는 것들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7천선을 향해서 돌파를 할지, 요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긴 한데 아직은 여지는 남아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쭉 밀렸다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는데, 요 과정들이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죠.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들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바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성에 따라서 이렇게 처지는 건 못 참지, 그러면서 돌리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수세는 살아있다. 매수세보다는 정확하게 공매도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왔다는 게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의 조정의 원인 몇 가지 봤는데, 첫 번째가 일단 글로벌 자산 시장이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됐던 부분들이 이게 막 출렁출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흔들림이 나왔다는 것들이 첫 번째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는 가상화폐는 워낙 약했습니다. 약했었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좀 위축된 자산이 또 타격을 받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원자재 쪽이죠. 원자재 쪽들이 가장 촉발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 급등하다 보니까 CME에서 거기서 지금 그 증거금을 올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그렇게 썼던 쪽들은 아이고 그러면 이거를 거기다 또 가격까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채워야 되는 과정 쪽에서 뭔가를 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상화폐 날리고 또 원자재 쪽들 포지션들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까지 보강을 시켜야 되다 보게 되면 갖고 있었던 주식들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는 과정 쪽에서 같이 연쇄적으로 반응했다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안정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그런 쪽들은 됐고, 그러면 공매도 강하게 들어왔던 것들 이건 좀 청산을 시키는 그 좀 쇼커버링이 나오는 그런 관점 쪽으로 이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가장 큰 조정의 빌미는 AI 관련된 쪽에서 뭐 이게 뭐가 아니다, AI 쪽에서 또 버블이다, 이거는 뭐가 잘못한 게 있는데 AI는요 AI는 잘못한 게 없고, 이런 쪽에서 나왔던 글로벌 자산 시장의 큰 폭의 변화가 나왔던 부분들이 거기서 레버리지를 좀 썼다가 청산되는 과정, 특히 이제 마진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런 것까지 나오는 과정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다 쪽으로 표현을 맞춰야겠죠. AI는 KPX 투자가 중심으로 계속 지금보다 더 한다, 이거는 당연히 패권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에 하드웨어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이어가면서 바라봤던 쪽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둘 다 어느 정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게 추론으로 넘어갈 때 이제 하드웨어는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과 함께 엔비디아의 어떤 칩의 수요와 함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래. 이제 TPU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이직 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추론 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좀 다변화될 수 있을 텐데, 그를 또 여는 거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또 이제 그 베라 루빈 시리즈부터 본격적으로는 이제 루빈 울트라까지, 이게 이번 여름 올해 말 내년 초까지 가게 되면 이것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추론의 시대,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하드웨어까지, 그러면 여기서 결합되는 메모리는 베라 루빈은 이제 벌어지는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대역폭과 또 메모리에 또 내 메모리에 탑재되는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시장들은 더 강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걸 다 끝나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즉 결국엔 돈 벌어주는 쪽이 어디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땐 소프트웨어까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때쯤 가게 되면 돈 버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장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되게 깐깐해져 있어요. 저희가 AI를 보면서 KPX 투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벌써 얘기하기 시작한 게 한 4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지금 벌어졌던 일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강화하고 내가 내만의 성을 만들어 가겠다. AI의 성을 만들어 가고 이 성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뭐 중국부터 나머지 나와 경쟁하는 쪽들을 계속 더 푸시를 하겠다. 만들어 놓겠다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더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 관점 쪽에서 투자자 입장으로 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가 AI를 통해서 앞으로 더 진전된, 그리고 또 결국엔 충분히 AI 에이전트로 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는 거는 이해를 해. 그런데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수익성을 지킬 수 있겠니? 돈에 지금까지 벌었던 부분들이 약간 조금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뭐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거 못 기다려 라고 하는 깐깐함이 한 4년 차쯤 가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이 또 앞선다 그러니까 그 딥시크 발세트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실적 쪽에서 그나마 지금 구글만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쪽이고, 둘 다 지켰다고 보는 쪽이고, 수익성과 캐펙스 투자 다 잡았다고 하는 쪽이고, 조금만 미스가 나는 이제 아마존,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은 이쪽은 딱 그거죠. 다 하는 거 알겠는데 투자 더 하는 거 좋겠는데, 근데 왜 클라우드라든가 몇몇 또 섹터 쪽에서는 약간 미스가 나니 이거 우리 못 참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강하게 반응하는 거겠죠. 네, 잘 둘 다 토끼를 잡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다 원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주가도 반영하면서 S&P 기준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밸류가 지금 뭐 선행 PR로 보게 되면 뭐 25배, 23배 이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번에 빠지다 보니까 20배 정도쯤까지 약간 낮추는 모습들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촉발이 비싸니까 촉발이 됐던 거죠. 그렇게 고평가를 받아도 되겠어? 라고 했던 부분들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깐깐하게 이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상황 이상이 없어라고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동폭을 잘 참을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단순히 나스닥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잘 견디게 되면 또 대세 상승, 지금까지 같은 추세 계속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직접 매일매일 시장을 보고 매매를 하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오는 변동성, 그리고 또 기다리면 대세 상승에는 엉덩이 딱 붙이고 주변 때 사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 거야. 차트만 보고 그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상 매매하는 분들의 저희 투자 심리는 이런 거 한 번씩 5% 빠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상 없다 휴 또 뭐 5% 빠지고 하는 이런 극한의 변동성이, 지수가 5% 빠지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이드카 거의 그냥 뭐 사이드카가 거의 뭐 옆집 샐러드 가게 이름인 것처럼 매일 한 번씩 나오게 된다. 이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뎌요. 못 견디고 잘못하게 되면 저점 정도 됐다, 저점대에서 막 팔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만 가득한 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크게 빠질 것 같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제 저희 파워 수급에서도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드렸었죠. 네, 내 마인드를 위해서 이어가는 거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줄이고 다시 흔들렸을 때 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가져가시되, 일단 현금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와 또 현금과 함께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은 또 이 변동성을 잘 갖기 위해서는 내가 70% 정도 아니면 이 정도는 나 여기서 안 팔아, 계속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다음 조정 끝나고 변동성 끝나고 조정이 뭐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마무리될지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에서 그것까지는 다 견뎌내기 위해서는 현금을 어느 정도 좀 갖고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거죠. 다 지나고 뭐 이럴 때 조정 나올 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다 올라와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들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시장 추세 이상 없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이런 때 대처를 어떻게 하게 되냐, 이게 더 민감하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 끝나는 내용들과 함께 야간 선물이 한 4%대 올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게 되면 또 5,300 근처 직전 고점대 이상 이 정도까지 들어오겠죠. 그런 면들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계속 또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계속 푸시를 할지, 제가 보기엔 잘못하게 되면 또 종가상으로 흔들리면서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그렇게 되면은 아직 정고점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선 격돌했고, 외국계 기관이 더 격돌했고,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강하게 돌파할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금이 내 계좌에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줄여놓으세요. 조금 좀 벌려놨던 종목, 아니면 너무 다시 수익권으로 좀 강하게 들어와서 이걸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 다시 흔들리게 되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대한 그런 과정들 보게 되면 약 한 뭐 20% 적어도 10% 20%라도 일단 현금은 있으셔야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쪽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지금 이런 변동성을 살아남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중에 끝나게 되면 아이고 되겠다라는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면서 일단 지금 이번 주 가게 되면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이번 주는 다 이어지고 그 다음 구간 가게 되면은 또 예, 설 연휴가 있습니다. 연휴가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또 한 수요일 날쯤까지는 뭐 반등 시도나 뭐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가게 되면 설 연휴를 앞두고 또 그 사이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다 보니까 조금씩 고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고민이 나올 때까지 시장에서 또 약간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는 약간 또 그대로 밀고 올라가지가 않을 수가 있는 사고들이겠죠. 그거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쪽, 그리고 또 거기다가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선물 4만 개 매도로 거의 뭐 풀로 차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또 주식을 계속 매도했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한 145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런 글로벌 자산시장의 큰 폭의 변동성들을 어느 정도 좀 소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밑으로 갔을 때는 외국인들이 좀 잠잠하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주다 보니까 주가 그냥 계속 푸시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격돌하기 시작했던 쪽에서는 좀 이번에 싸게 산 쪽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 연휴를 앞두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 좀 해야지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공방이 펼치는 거죠. 거래 이렇게 강하게 펼쳐지면서 이걸 다 안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니까 그냥 쭉 간다, 피곤도가 더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직전 고점대까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줄일 거 줄이고 현금 확보할 거 하고 다음 전략을 세우시는 게 더 좋겠다 한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한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게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생각하시면서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볼까요? 또 그러면 이제 미국 마감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니까 환율은 이제 1464원 약간 또 워낙 강세로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또 이번 일요일 날 나왔던 이제 일본의 중의원 선거 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엔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분위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벤트 다 끝났기 때문에 엔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살짝 가주는지 거기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선거에 따른 결과로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흐름은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렇게 급하게 밀리다 보니까 급반등이 나옵니다. 이건 좋은데 거기다 또 빗썸이 영어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쓸게요. 빗썸이 사고를 쳤어요. 예, 사고를 진짜 가상화폐가 가상적으로 만드는 화폐인 것처럼 보유한 게 4만 개인데 어떻게 2,000명한테 2,000개씩 비트코인을 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사고를 치고도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조금 좀 반영되는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 그러면 그 촉발을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의 불안감을 촉발시켰던 가상화폐와 그리고 또 원자재 쪽들이 안정을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물론 그동안 급하게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좀 정리되고 타격을 입었던 은은 조금 좀 등락폭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원자재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여줄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금이라든가 제어는 이제 구리 쪽을 많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지를 조금 더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급반등으로 또 지금부터 시작해서 막 또 5%, 7%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1%대 안쪽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원자재가 언제 그렇게 막 널뛰기를 뛰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심리가 돈이 되는 쪽으로 몰아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완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점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뛰는 게 아니라 거래도 줄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소화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모습대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쪽에서 과열 또 아니면 이거 너무 폭도 큰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미국에서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쪽으로 AMD 7, 8% 급등했다. 이게 젠슨왕 선생님이 AI 대규모 투자 거품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게 됐다고 반응을 하지만 실질적인 그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젠슨왕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마케터 입장적으로 AI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또 더 커져서 KPX 투자할 게 더 많다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그게 당장 자신의 GPU 매출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쪽에서 이게 중요해서 이것 때문에 주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안정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하는 같은 구실을 맞고 움직였다고 봐야겠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그래도 AI가 한쪽으로 또 쫄렸다 또 다시 한번 버블이다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분위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못 따라간다 한쪽들로 나온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급등한 것은 캐터필라의 상승이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을 나오게 되면 AI는 복제하기가 어려운 업종 쪽에서 건설, 운송, 중장비 이쪽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 피지컬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 FSD로 표현되는 이제 테슬라도 있겠지만 이런 게 감안을 해서 모든 특성상 그러니까 지금 건설이나 운송 중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중장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러니까 CAT가 캐터필라가 강하게 움직였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보는데 토양도 다 다르고 거기다가 또 약간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건설이나 중장비 쪽들의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학습된 반복된 행동과 반복된 패턴으로 가는 제조공정 안에 제조업체 안에 있는 것들과는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겠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른데 그거를 다 벌써 학습을 해서 끝내고 자율주행이 될 만큼 무인 중장비가 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대 쪽에서 광산 투자 중요해져. 지금 다들 금목해서 날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하게 지금 전략 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산 투자 중요하죠. 거기다 또 지금 데이터 센터도 막 건립하고 있죠. 집안 닦는 거 누가 합니까? 게다가 또 지금 미국에서는 또 부동산도 잡기 위해서 공급 얘기들 많이 나오는 측면들 쪽에서 미국으로 돌아와라. 리쇼어링의 얘기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우리 관세 때리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아무래도 영향을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 캐터필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쪽들은 계속 또 같은 좀 산업재라고 하더라도 AI가 침범 못하고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들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거기까지 보고요. 게다가 또 중간쯤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중간 선거 앞두고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매력적. 이거는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자금 조달도 쉽고 대가이가 좀 쉽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커질 수 있겠다고 보는데 그럼 우리 다음 연주전장 케빈 워시 선생님이 중요하겠죠. 케빈 워시 형님이 이분이 이제 본격적인 중간중간에 공식적인 멘트들은 청문회 때 2월 말에서 3월달 초에 가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약간 매파 원래 케빈 워시를 매파라고 얘기하는데 매파가 아니에요. 매파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오는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들 달러 강세는 어떻게 QT를 통해서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금리는 인하를 하되 QT는 오히려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조절을 한다는 쪽에서 달러 강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데 라는 쪽들인데 다 무시하고 그래도 나를 지명해 주신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에 맞춰서 QE 양적 완화하고 거기다 금리 인하하고 이런 쪽으로 강하게 또 보여줄 수가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는 집안의 성격상 유대인에 대한 분위기 유대인 쪽의 금융 환경을 더 챙길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들은 보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를 맡아서 그냥 그대로만 또 안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또 체크를 해야겠죠. 이런 쪽들도 보면서 대응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소비 심리지도 약간 돌아섰어요.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종목들이 조금 더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가 50이 뭡니까? 50이. 예, 항상 100대에서 90대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급락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과정 쪽에서 아예 지금 AI만 보고 있었지?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펼쳐지는 과정 쪽에서 가치주나 아니면 또 소비주나 아니면 유통주나 이런 쪽에서 다우지수의 구성 항목 쪽으로 시장이 다시 관심이 돌아가면서 그쪽에 대한 또 탄력들이 받아가는 거고, 또 월마트를 지금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까지 편입을 시켜놔서 월마트도 잘 보면 유통 쪽에서 피지컬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AI가 또 이제 자재가 이제 그 물류라든가 그리고 또 공급할 때 공급 쪽에서 나오는 것들도 AI가 컨트롤하면서 그만큼 최소한의 재고,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바로바로 즉시 또 이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판매와 또 공급 이 모든 것들을 다 월마트 쪽에선 AI가 또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업에 들어가는 게 맞지 뭐, 기술주의 성격을 가질 수 있지 뭐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격은 달라요.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고, 그러면 또 주간에 이번 주 또 체크해야 될 이슈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소매 판매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전월 대비 0.5%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미국의 소비,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상 없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되겠죠. 이거는 생각보다 살짝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될 거예요. CPI 발표가 되고 물가,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금요일쯤, 예, 그래서 11일,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뒤로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줄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생각보다 살짝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고용은 생각보다 별로 예상은 지금 고용이 좀 그 민간 지표들, ADP 민간 고용 지표들 보게 되면 꺾일 것이다, 안쪽으로 부진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은 딱 그렇죠. 물가가 올라, 예,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 그러면 고용이 안 좋은 걸 위해서는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럴 정도로 물가가 지금 만만하냐? 만만치가 않아요. 다시 턴하려고 하고 있다. 물가 수준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금리에 대한 이단은 유동성의 공급은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6월달 금리나 정도. 하지만 새로운 연준 인장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땡겨서 3월이나 올해 한 2, 3회 정도 추가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약간 격돌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겠죠. 그것들이 어떻게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해야겠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나머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번에 나왔던 CTA 펀드, 이게 주범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딴 거 없어요. 빅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빅스가 제일 중요한데, 빅스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또 한번 20대 이상으로 쭉 한번 올랐다가 이제 한번 꺾였지만은, 이게 한번 터진 변동성이 그냥 다시 한번 쭉쭉쭉 내려올까요? 아니면 이게 여진이 있을까요? 저는 여진은 계속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쭉 움직였던 거 여진이 왔다 갔다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시장은 또 요동을 칠 수가 있겠죠. 이게 다 된 것 같지 않았는데 또 흔들리고, 빅스가 올라올 때마다 이것도 매료가 나오고, 또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빅스에 대한 동향들도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바닥을 찍었으니까 무조건 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 변동성을 관리하자는 입장 쪽에선 계속 체크해야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일정 쪽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죠. 사우디 글로벌 방위산업 전시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혹시 중동 쪽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또 수주가 나오는지, 이것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얘기들이죠. 나오게 되면 또 방산주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들 이제 소매 판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가 나올 거고, 실적감 볼까요? 실적 쪽에서는 특별하게 뭐 로빈후드 정도, 예, 이런 것들 관심이 가고 있고요. 예, 그런 관점 드리고, 특별히 뭐 코카콜라 이런 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소비 쪽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수요일 날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물가지수의 날이네요. 중국도 약간 우상향적으로 갈 수가 있을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울프 리서치에서 반도체 컨퍼런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HBM, 자율주행, 마이크론, 모빌아이 이런 쪽들이 또 관심이 가는 업체겠죠. 하지만 HBM인데 어디, 예, 우리 한국 업체들 빼고 어디 얘기를 하냐? 예, 마이크론은 HBM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번에.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렇다. 또 글로벌 파운드리 쪽도 봐야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전장 반도체죠. 전장 쪽들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 또 광통신 쪽과 이번에 신규 사업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만큼 성과 나온지 이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스코 시스템즈 또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엘보말 2000년지 쪽에서 1등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것도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로 가보게 되면 일단 중요한 변화가, 일단은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실적이 나오네요. 이걸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코인베이스 이런 거는 그냥 패스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변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여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일로 돼 있네요. 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고용 보고서가 11일, 13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요 고용 보고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또 주말쯤 가게 되면 또 연장했던 임시 예산안 요게 다시 또 어떤 영향을 받도록 하는지, 셧다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또 계속 이건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앨런 머스크의 또 이제 얘기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주 기반 AI 이쪽에서 30에서 36개월 정도면은 우주가 AI 연산을 수행하기에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 뒤에요. 앞으로 2030년 전에는 우주에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죠. 에너지 공급 제한과 규제 정복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데이터 센터 우주 가서 만들겠다, 거기다가 그 데이터 센터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이제 태양광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에너지 원이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우리의 스페이스X 이런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를 가치를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계속 또 한마디로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I에서 병목 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전력. 이러다 보니까 전력은 직접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지구에서는 필요한 게 당연히 원자력 들어올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LNG 복합火력 발전 당연히 나올 거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광도 여전히 부각받는 쪽들이고, SOFC 블룸 에너지가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크고 항구적인 항속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 쪽이 가장 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에서 보고가 될 것 같고, 그럼 이것만으로 끝이냐? 아니죠. 전력 설비들은 또 같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원이든 전력 설비는 들어간다 라는 쪽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칩 생산량과 메모리, 요거 나오기 시작해요. 칩 생산량은 당연히 엔비디아가 주축이 되지만 그거를 TSMC가 어떻게 잘 또 캐파를 증설해서 끌고 가주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모리 뒤에 있지만 가장 지금 핵심적인 지금 할 수가 없다,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테슬라가 테라팹을 짓겠다 안쪽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데 넘겨주세요. 뭘 거기까지 또 하려고 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 중요한 섹터의 중요한 모습들 아니까, 전력, 칩 생산량, 칩, 그리고 또 메모리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봇 얘기도 했어요. 로봇 얘기는 연간 수백만 대 규모로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생산만 문제가 아니라고 2050년 가게 되면 사람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 얼만큼 쓸모가 있는 로봇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로봇이 단순하게 그냥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작업장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썼다가 가정 가사 활동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돼서 저희한테 무한의 또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한다, 지금은 그냥 뭐 밸류체인 안에서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만 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또 학습하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만약에 생산했어요. 그럼 그냥 시커먼, 또 은색, 시커먼 이런 쪽이 나오고 있다. 저 마음에 안 드는데 로봇 액세서리 이런 거 산업도 커지겠죠. 물론 거기다가 로봇을 내 마음대로 또 이제 바꾸는 과정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스마트폰과 똑같아요. 스마트폰도 앱이 무지 많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로봇을 제어하거나 학습하거나 에이전트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또 앱들, 이것도 하나의 또 틈새적인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들이겠죠. 무지 많을 겁니다. 생각을 열어놓고 봐셔야겠죠.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경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지금 벌써 중국이 3배 정도 앞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AI와 로보틱스가 가장 혁신적으로 성과를 내줘야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권을 차지할 거고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효율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를 통해서 효율적인 경제 흐름들과 함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쪽들도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곱씹어볼 얘기가 많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재료들 쪽에서 뉴스 보게 되면 시타델 증권이 미국의 개인 순입,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급등할 때 또 급등락이 왔다 갔다는데 1월달에 역대 최고치를 이끌면서 이들이 끌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미국 개인만 있을까요? 한국의 저학개미들도 있을까요? 다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대 최고치를 끌어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수 참여가 많아지고 개인들의 관여도가 높아지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헤지펀드나 아니면 또 공매도 세력들은 또 반대쪽의 포지션도 갖추다 보니까 1월달에 역대 최고치를 들어왔어도 주가는 아직까지는 무지막지하게 흔들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뉴스를 보게 되면 민주당 여당이 부동산을 팔고 주식 투자한 다주택자한테 세제 혜택을 준다. 물론 지금 여당이 추구하는 방향들은 맞습니다만 이거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한다? 좀 어렵겠죠. 과도한 혜택이다.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근데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정책을 펴간다는 게 아니라 뉘앙스는 정부는 지금 주식 쪽, 그러니까 약간 비생산적인 자금의 흐름들을 보다는 생산적인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금들 쪽에 마련이 될 수 있는 주식 쪽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쪽들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잘못 해석되게 되면 무조건 주식을 올린다라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생산적인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도 무게를 둔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쪽인데 그러면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과열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켜갑니다. 그게 또 중요한 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흐름인데 정부까지 밀고 있으니까 무조건 고고고 하다가 그러면 고점 잡았다가 만약에 계속 가는 것 같아서 고점 잡았다가 출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흔들린다. 그러면 어디다 해결할 겁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우리가 직접 정부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는 내게 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꼭 염두해 주시고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이번에 또 대북 관련주가 들썩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물품들을 넘어갈 수 있게 승인을 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대북 관련주가 움직이죠. 그런데 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높아지는 게 사실이겠죠. 근데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까지는 대북 관련주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테마주 관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알려진 뉴스긴 하지만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원래는 미국이 독자적인 그래서 우리 거 쓰려면은 승인 받아야 되고 우리 쪽에서 다 웨이스팅 하우스가 떡 버티고 있다 보니까 설계 이런 것들 다 우리한테 로열티 내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거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우리가 우리 원전 모델을 미국으로 가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니들이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협력한다는 근거 아래 좀 좀 떼어줘야겠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로보다는 낫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원전 밸류체인들, 그래서 글로벌 쪽에서 수가 또 나올 수가 있고 한국도 대형 원전 2기, SMR 1기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체인과 관련된 쪽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보고 또 흔들렸을 때 변동성 커서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나 이거 좋게 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것도 또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요거 삼성과 SK 낸드 마진율이 역대 최대치를 찍는다. 원래 낸드는 그냥 없는 자식처럼 쳤었어요. 그래서 그는 돈을 사고만 치지 마라. 그래서 생각보다 돈을 좀 좋은 때도 제가 알기로는 낸드 마진율 2027년도 같은 경우도 아마 30%가 가장 최고치였어요. 그때 잠깐 찍었던 거 그게 최고치였는데 올해 낸드가 가격이 D램보다 더 많이 뛸 것 같다. 한 2배 100% 이상 100% 뛸 것 같다라고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마진율이 40-50%에 육박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보다는 완전히 효자 종목 사고만 치던 애가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지금 와서 아버지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쪽에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변화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이제 소부장 쪽들도 가장 변화가 많이 나올 텐데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원익 IPS부터 또 테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유진테크
유진테크 이런 정도쯤, 그러니까 즉 증착하고 방막 만드는 쪽에서 가장 먼저 이제 밴드를 쌓다 보니까 거기서 만작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들이 또 하나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게 이렇게 또 단수 3D 낸드로 단수를 쌓아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패키징도 중요하겠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건 중요한데 반이 좀 올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좀 흔들릴 때마다 보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살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얼만큼 싸게 사느냐, 변동성을 내가 이용을 하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를 또 잘 보시면서 시장에 주도력들이 있는 쪽들을 변동성을 이용해 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또 한번 쭉 반등권이 들어오면서 미국 시장이 강하니까 우리도 가자라고 하지만 고점을 돌파해서 강하게 가기는 아직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따라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현금이 없이 그냥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 때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었는데 아까웠습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세요. 이번에 또 뭐 이런 때 줄이는 거 그냥 시국가 영역이다 보니까 부담 없지 않습니까? 줄여놔서 또 한번 출렁일 때 나는 기회를 삼겠다 하는 스마트하고 멋진 저희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도 설 연휴를 앞두고 정신없이 움직이겠죠. 제발 멘탈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변동성을 지배하느냐 당하느냐, 지배는 조금 그렇고요. 변동성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변동성에 노출돼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차이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스마트한 저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기원의 마음을 담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는 또 매일 아침 7시 반 또 파워시황에서 시황 그리고 또 종목 얘기를 또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